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신학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비샵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첫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 시작하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카메라의 홈페이지에 교육 공지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십니다. 사실 이런 이제 공지부터 인터넷에 띄우고 온라인으로 서로 뭐 댓글을 달고 신청하는 게 이제 출발인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정비샵에서 뭐 블로그 한다, 뭐 인터넷 마케팅 한다 하니까는 그게 괜찮은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긴 하시는데 꼭 내가 왜 해야 될까? 한 그런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정비샵에서 블로그로 마케팅 하려고 있는 거를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웃 맺게 한 정비샵이 한 300~400개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블로그로 올리고 있는 정비샵인데 그런 통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는 방법은 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사실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효과 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뭐 블로그 마케팅하는 직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님에 가보면. 한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카메라에 쓰는 아이스캔 R을 가지고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어가지고 이번 달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 주로 제가 그저께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 내려와가지고 아이스캔 R 가지고서 연비 시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국가공인 연비 검증 기관이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해 본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카빅소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집에 애견이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계세요? 뭐 키우세요? 토이푸들이요. 푸들이요? 네. 토이푸들. 예. 제가 첫 번째 강아지가 푸들이었고 두 번째가 마티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보시면 아예 여름 휴가 때 강아지 데리고서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온라인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하는 예로 애견 미용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사전 혼자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딱 이해하는데 이 전주에서는 애견 미용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좀 많이 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죠. 솔직히 말하면 예. 정비 안 배우고 그거 배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저께 천안 갔었는데 천안은 5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한데 일산은 뭐 3만 원, 3만 5천 원인데 염색하고 하면 20만 원 나옵니다. 이게 호주머니에도 돈을 그냥 내놓지 않습니까? 20만 원. 그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부가세 따라받고. 예, 한데 이제 요게 제가 한 8월 달에 이제 해수욕장에 데리고 가서 했던 강아지 모습인데 사실 제가 좀 여름해가지고 미용을 잘 못 시켰어요. 하고 이제 요게 9월 12일 날 미용하고 나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정도 더 자라고서 이제 미용하러 갔어. 이게 비포 강아지, 애프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한데 이제 이 강아지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가 하는 사례로서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분이 애견이 없으신데 애견 생태를 알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과 여러분이 좀 경쟁이 된다는 정비샵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에서 제일 큰 동물병원입니다. 제가 그걸 가릴까 하다가 사실 여기도 꽤 괜찮습니다. 진료를 꽤 잘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아파서 다른 동물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여기서 고쳤기 때문에 꽤 괜찮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쉽게 정비샵으로 치면 1급 중에서도 꽤 크게 하는 내지는 직영점 중에서도 한 200~300평 정도 되는 그런 정비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가 단골이 아니고 좀 비싼 데입니다.
한데 이제 강아지가 좀 병이 들어가지고 딴 데서는 못 고쳐가지고 여기 갔더니만은 잘 고쳐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저 병원을 다니니까는 미용도 여기서 하고 있던 병원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24시간입니다. 우리 자동차 정비 24시간 하는 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뭐 출동 정비는 24시간 해가지고 해놓은 데 있으신데 하여간 동물병원도 24시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는 24시간 할 정도로 고객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 동물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쉬어요. 전문 병원이라 할 수 그냥 있게 쉬어요. 전 그냥 쉬어요. 여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동물도 이렇게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안과, 치과, 재활, 그리고 뭐 이게 그 사람 병원이 아니라 강아지 병원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병원. 그래서 전문 의사, 전문과까지 다 있는 강아지 전문 병원입니다. 앞쪽에 오시죠. 다른 거 보실 건데 제가 다른 글씨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용품 파는 데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한 뭐 그냥 일곱 공장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진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블루 직영 정비점인데 꽤 넓고 여기 전주에서 현대 블루 제일 큰 데가 몇 평 정도죠? 사업소 말씀하신 네, 네, 직영 사업소. 본사 뭐 사업소. 본사가 됐건 뭐 본사 사업소는 2,000평. 예, 뭐 2,000평 정도에 깨끗하게 해놨다. 예, 한 정도급입니다. 이제 동물적으로 치자면 하고 여기 이제 뭐 미용하는 자체도 이렇게 뭐 전망도 좋고 깔끔하게 해놓고 강아지들이 이제 롤러하고 놀이터까지 깔끔하게 됐습니다. 전주에 가시는데 이 정도 아니죠? 그 정도 없습니다. 예. 뭐 서울에 잘 없어 일산에 이게 있고 저 지점이 강남에 있고 이 아주 소문나가지고 일산에 이제 체인인 동물병원입니다. 예. 한데 이제 제가 이게 깜짝 깨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 워낙에 이제 강아지가 좀 막 그 털이 북실북실 살아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한 9월 10일쯤에 했더니 이제 저희 와이프가 뭐 14일 날 2시입니다 하길래 제가 줄래 이제 2시에 맞춰갔습니다. 했더니 예약이 안 됐대요. 분명히 문자가 이렇게 받고 갔는데 뭐가 문제인지 보이세요? 10월 14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9월 14일 날 오후 2시쯤에 가가지고 예약했습니다 했더니만은 병원에서 한참 찾더니만은 9월 14일이 아니고 10월 14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달 뒤에 예약됐다는 문자를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줬는데 와이프는 이 달은 안 보고 14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약됐어. 나도 또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받은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아니 분명히 병원에서 문자가 왔다 해서 2시 맞춰 왔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만 이게 그래서 전달이고 왔더니만은 여기 이제 내가 2시에 가서 한참 신경이 하다가 받았는데 10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고 워낙 바빠가지고 한 달 뒤만 하고 예약이 안 됩니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강아지가 보통 한 달 반 정도에 미용해야 되는데 한 석 달 만에 갔거든요. 한 상황입니다.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밤늦게라도 혹시 끼어넣기라도 안 됩니까? 하니까 안 되고 보통은 뭐 한 달 반씩 기다립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깨는 상황이죠. 쉽게 뭐 차가 보장코드 떠가지고 급하게 이제 뭐 정비샵에 전화해가지고 갑니다 했는데 정비샵이 아니 뭐 한 달 되오십시오 하면 고객님 작품 당하겠죠. 제가 또 뭐 예약됐다 해가지고 강아지까지 데리고서 이제 왔는데 해서 이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그래도 이 교육하는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해결해보자 해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동물병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강아지 안고 하니까 PC도 없죠. 그래서 제 가진 이 휴대폰 갖고서 찾아봤습니다. 그 일산 애견 미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블로그 검색에 일산 애견 미용이라 하니까 이렇게 쫙 나옵니다. 뭐 궁금하시면 여러분 이제 폰으로 내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애견 미용까지 찾으실 필요 없을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전주의 터무네일 정비 하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쫙 봤더니만은 여기 뭐 딱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뭐 무마치, 뭐 이 또 염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꼭 눌러봤더니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별 난 처음에 강아지별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상호더라고요. 애견 미용센터 하고 이제 예쁘장한 강아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예견 미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딴 것보다도 이게 잘못 깎으면은 한두 달 동안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아지를 잘 깎는지, 그 예견 미용의 품질을 많이 가는데 일단은 뭐 예쁘장하게 깎아서 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뭐 예견 미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 혹시나 이런 경우 당했을 때 어떡할까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뭐 3시쯤 해가지고 갔더니만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뭐 예견도 쫙 있고 한데 여기 자전거 보이죠? 가게가 요 자전거 요렇게 쉽게 정시하고 치면 립도 하나 딱 놔두고 그냥 하는 정도. 그죠? 이해되시죠? 아까 그 앞에서 봤던 뭐 그게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6평, 7평 될까 하는. 그래서 황당한데 뭐 어찌됐거나 그 상황에서 보통 그 예견 병원이 일요일 날은 다 노는데 내가 갔던 거기만 일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깎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더니 좀 명탐을 해야지 이게 사기꾼이면 돌아가려고 했더니만은 미용, 분양, 호텔, 용품, 수제 간식 쫙 붙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으로 치면은 뭐 커먼 레일 정비, LPG 정비, 뭐 저기 엔진오일, 뭐 퍼포먼스 쫙 붙어 있는. 그런데 가게는 립도 하나는 딱 있는. 그럼 혹시나 인터넷으로 운전자가 검색해 갔을 때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좀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인터넷으로 보면 좀 해가지고 한 어찌됐거나 뭐 예약을 하고 또 강아지는 여자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뭐 아까 그 용품 매장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벽에 이제 매장이 있고 요 뒤에가 의자 하나 있는 데가 이제 미용실입니다. 그러니까 뒷구석에서 그냥 깎고 있는 거죠. 하니까 이제 시술로는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그런 정도. 예를 들면 아까 본 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로 해서 전망도 참 좋게 해서 강아지를 깎고 있고 미용사도 둘이나 있고 여기는 이제 한쪽 구석 뭐 쉽게 뒷골방에서 작업하는 식의 미용실인 상황입니다. 이까지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는 몇 점, 여기는 몇 점으로 보이죠?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신 사람이 여기는 몇 점이고 몇 점 정도 보니까? 100점, 예. 30점. 예. 뒤에 사람이 편하게 이건 정답은 없고 예. 조금 더 점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저건. 아 그래 100점 빵점이면? 100점 줄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오프라인 매장으로 갔을 때 예. 예. 저기 뒤에 노란 옷 입으신 사람이 100점에 한 20점 정도. 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기샵의 시설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의식하고 또 운전자들이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제 예로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100점, 뭐 20점, 100점, 10점 뭐 비교가 안 될 그런 정도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고객 평가를 한번 봤더니만 물론 이제 이건 제가 그때 보질 않고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한번 봤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보시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고객 평가가 3건이 있었는데 흙만 좋고 내구 시상한 차계 병원 뭐 딴 데도 있는데 뭐 하네요. 비 맞아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 구자하고도 전화했었는데 뭐 어떻다 하는 것만 쫙 깔려 있고 평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 별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성격 부러운 고양이였는데 예쁘게 잘해줬다 뭐 이 힘들었는데 어떻다 쫙 해서 일단 고객 평가가 21건이 달려있고 그 중에서 한 3건 정도는 좀 안 좋게 한 것도 있습니다. 뭐 피부가 좋아졌다 참 좋다 했는데 여기 이제 별 한 개도 아까워요 잘못 깎았어요 더럽게 못해 잘했어요 그래서 한 21건 중에서 3건 정도는 좀 깎아내린 거고 나머지 한 18건 정도는 거의 만점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설만 봤을 때하고 실제 고객의 평가를 봤을 때 하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점수는 아닌데 실제 두 업소를 방문해 본 고객의 평가 물론 여기 이제 꼭 이 평점을 믿을 건 안 됩니다. 일부러 악플 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거나 있는 것을 받아든다 했을 때 아까 시설이 멋있는 쪽에
고객 평점은 3명이 해서 2.7점이고 이 시설이 무지 나쁘다 했던 데는 이 21명이 평가했는데 아까 3명이 아주 뭐 10점 가까이 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제 시설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제가 의미 있게 비교해 보는 거는 이 동물병원은 제가 뭐 여기도 괜찮은 동물병원입니다. 뭐 제가 뭐 그 우리 강아지 아픔도 가이드니까 함부로 험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아지 병은 제일 잘 고칩니다. 한데 어찌됐거나 이제 이 동물병원은 네이버 지도에 사진 보기 하면은 이렇게 시설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시설들이 사랑할 만하다. 한데 이제 아까 강아지별의 네이버 지도 사진 보기 보면 강아지가 예쁘장하게 미용한 게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정비샵을 공부한다면은 고객이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아이스캔을 사용하시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샵보다 더 시설이 멋있고 뭐 외견상 거창한데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이게 마음에 들까? 이게 마음에 들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저 같으면 사실은 이거 보고 갔어요. 만약에 이런 뭐 시설 사진, 물론 강아지별 그 주인 아가씨가 똑똑한 거죠. 시설을 사진 찍어 올랐으면 안 갔겠죠. 처음부터 거기에 인터넷에 있었으면 그 블로그에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하니까 그런 거고 전부 다 서비스 결과인 강아지 미용한 사진만 올려놨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간 고객은 강아지 미용한 품질이 중요한 거지 이 병원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홍보하실 때 여러분 시설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고친 차가 얼마나 잘 고쳤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올려놓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제 교육받고 내일 그 네이버 정비샵 블로그 한번 가보시면 대부분의 정비샵들이 시설 사진만 쫙 찍어놨습니다. 리프트 있고 호흡 장비 있고 뭐 있고 차를 정비하는 거를 올려놓은 정비샵은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은 그 동물병원은 전문 과목이 있을 정도로 참 잘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애견 치료는 동물병원이 낫고 여기 강아지별은 치료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당연히 동물병원이 일산 최고고 강남 수준이고 여기는 뭐 거의 시설이 없는 건데 내 입장에서 중요한 이제 세 번째가 미용 품질은 거의 비슷해요. 해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돈돈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가려면은 1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 10월 12일 날 예약 잡아놨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전에 안 된다 얘기해요. 강아지는 한 3개월 동안에 미용 못해서 난린데 하고 여기는 물론 이제 좀 운이 좋았긴 하겠지만은 2시에 연락해가지고 3시에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안 했고 비용도 결론적으로는 한 20% 차이 났습니다. 여기는 35,000원, 여기는 3만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 시설 좋고 다 좋고 한데 강아지가 아픈 게 아니라 미용이 하면은 굳이 바로 예약관 하고 20% 산 쪼개가지 여기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강아지별에서 블로그로 그런 걸 올려놓지 않았으면 일산에 있는 제가 이게 그 일산 외곽에 있는 그 다른 도시 뭐 전주로 치면 한 익산쯤 있는 그 정도로 한 차로 한 15, 익산까지 얼마 걸리죠? 한 20. 예, 한 15분, 20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애견미용센터였거든요. 일산에 있는 제가 쉽게 전주에 있는 내가 익산까지 갈 일이 없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게 그 강아지별이 블로그에 부장하게 잘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갔고 아마 앞으로는 제가 여기를 미용은 당분간 할 것 같아요. 뭐 저같이 바쁜데 언제 한 달 뒤에 미용할 걸 생각해가지고 강아지 미용 절대 못할 거거든요. 네. 한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타이어뱅커 그 대로변에 바로 눈에 푹 띄죠. 그리고 타이어 엄청나게 많죠. 네. 또 여기 저기 현대나 직영점 깔끔하고 눈에 띕니다. 애니카는 좀 그렇지라도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고객에게 뭐로 여러분을 좀 어필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외견 미용센터를 사례를 든 거는, 이렇게 외견상 보이는 이런 거로 비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쟁업체에 뛰어넘기 쉽지 않겠죠. 상급 전문 정비업을 하면서 딱 넓게 거창하게 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좀 외견 미용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여러분이 이제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그저께 친한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기아 오토큐 한 대 갔었는데 오토큐 하나가 20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재벌급이더라고요. 예. 하고 이제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토큐가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반납을 매각하게 되면 오토큐 딱지는 반납을 하게. 예, 그리고 상속도 안 되고, 그 사장님이 하다가 부인이 하는 건 괜찮은데 해서 안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쉽게 20억 투자해가지고 사장님이 아프시면은, 물론 이제 오토큐 딱지 없다 해서 정비샵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은, 오토큐 딱지 때문에 20억 투자하고 막 했는데, 만약에 딴 데 매각을 하면 오토큐 딱지가 반납해야 되면 반값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사례 별로 없는 말이죠. 네, 한데 하여간 그렇게 20억, 30억 투자해서 직영점 하는 정비샵 대비, 혹시 여기 직영정비샵 없으시죠?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하면, 직영정비샵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저보다 여기 전문정비업 하시는 분들이 좀 그 직영정비점이랑 경쟁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입장이 거의 같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 직영정비샵 하시는 분들은 정비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하시는데, 과연 여기 오신 분들은 이 20억 투자할 돈이 없다 했을 때 온라인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아까 시설 봐서 알겠지만은, 이온 같은 그런 동물병원 하려면 진짜 한 1, 20억 들겠죠. 한데 아까 비교했던 강아지병 같은 데는 여러분 그러면 아까 2,000평 직영은 좀 심하고 그죠? 한 30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직영점과, 여기 전주는 상급하면 30평이면 50평입니까? 치아가? 30평. 예, 그러니까 30평 치아 요건 맞춘 전문 정비업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새로 오신 분 혹시 여기 제가 다 안 쓰셨어요. 이따 쓰라는 거. 예, 그 네이버 아이디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블로그 만들어 있으신 분? 있어요. 예. 포스터 몇 개 올렸어요? 저는 클럽 TG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블로그에 카페도 운영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하시네. 오른쪽 사장님은? 아니, 같이 같이 하시죠. 예. 왼쪽 사장님? 예. 예. 사실은 이 온라인 마케팅 하는 방법이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또 블로그도 네이버에 하는 거 있고 복잡하게 많습니다. 한데 제가 이제 네이버 아이디도 잘 없으신 정비사분한테 막 그런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돌직구로 해보니까 이게 낫더라 하는 그런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좀 경지에 오르시면은 꼭 이 방식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번째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캔 명품 정비라 해서 제가 블로그를 한 1년 반 전부터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으니까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멘 아이스캔이라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런 거 하면서 이 블로그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스캔 명품 정비라는 블로그는 거의 좀 활성화 안 된 쪽입니다. 물론 이제 원래 의도 자체가, 제가 아이스캔 명품 정비는 온라인 마케팅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제가 찍은 동영상이나 교재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보다는 블로그에 올리는 게 훨씬 더 잘 올라가거든요. 사진도 잘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주로 교육계 제 블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보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 게 어찌됐거나 뭐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뭐 1년 반 됐는데 한 5만 명 정도로 그 블로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인기 없는 블로그입니다. 그 블로그 마케팅 측면에서 좀 많이 되려면은 최소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해야지 한 쪽이거든요. 하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새로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카빅스 블로그. 그래서 이제 이 카빅스 블로그는 저부터 일단 온라인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걸 해야지 이제 뭐 정비샵 사장님들한테 저 따라오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블로그 마케팅 기법을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주 와보시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 있으신 분들 다 친구 몇 개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카빅스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 블로그 마케팅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블로그가 아까 아이스크림 명품 준비할 때는 제가 좋은 걸 올려놓으면 남들이 와서 다 알아서 본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또 블로그 자체가 뭐 자기 개인적인 여기 참 블로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블로그 BLOG라는 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자기가 일기 적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게 블로그고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모여서 같이 놀자 하는 성격입니다. 하니까 이제 카페는 뭐 회원가입이 있고 이런 쪽이 있고 블로그는 그런 게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친구, 이웃 맺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일기 적어놨으니까 네가 와서 봐. 그래서 이제 이웃 맺기를 하면은 그 이웃은 내가 적은 거를 그냥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웃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내가 적은 거를 많이 알리려면은 많은 사람하고 이웃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반 동안에 그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뭐 정비샵이나 카메이샵이나 이런 시승기 적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을 쭉 찾아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이웃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맺기 하면은 이제 이런 정비샵들이 올린 거를 내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제가 찾은 정비샵 숫자가 한 279개 정도 되고 카메이샵 중에서 이 블로그 올리시는 분이 22분 제가 찾았고 그 다음에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은 제가 한 13명, 14명을 알았는데 한 명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사장님 아이스캔 사용하세요? 아니요. 그죠? 뺐습니다. 그래서 하고 튜닝샵이 한 92명 정도인데 정비샵은 제가 웬만큼 찾은 것 같고 튜닝샵 아이가 다 안 찾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정비샵들이 지금 블로그를 가지고서 마케팅하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고요. 이걸 한번 제가 좀 통계를 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 이웃 맺기를 하면은 이렇게 최근 뭐 7일간 이웃 세거리 몇 개 나왔습니다 하는 게 제가 딱 들어가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딱 블로그 들어가면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미샵이라는 이웃들이 7일 동안에 색을 올린 게 154개라고 되어 있고 그 예로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금강 카클리닉이 부산 자동차 수동 미션, 뭐 대선 카클리닉 금강에서 쫙 올린 게 있다. 여기 이제 최근 7일 동안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만은 색을 숫자는 154개고 이 카미샵 숫자는 22개여가지고 한 샵에서 한 주 동안에 평균 올리는 게 7개.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포스트를 하나씩 올린다 하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튜닝샵 쪽인데 사실 아이스캔 R은 컴퓨터를 잘 알고 또 특히나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마력이나 출력, 엔진 토크 이런 쪽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엔진 퍼포먼스 튜닝하는 쪽에 위주할 거여가지고 제가 튜닝샵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으로 신청한 튜닝샵 그 블로그가 92개고 그 튜닝샵에서 올린 그 포스트 수가 468개
해서 한번 나눠봤더니만은 일주일 동안 평균 한 5개. 쉽게 얘기하면 월화수목금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정도로 튜닝샵들은 지금 블로그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일반 정비샵, 뭐 제가 잘 모르는 카미샵도 아니고 아이스캔도 아니고 튜닝샵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정비하시는 샵을 제가 끌고 모은 게 한 270군데 정도 이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반 정비샵들이 올린 7일간 올린 숫자가 1290개 나눠보니까는 한 4.7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튜닝샵이야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컴퓨터 익숙하니까 꽤 많이 올린다 생각했는데 일반 정비샵 사장님들도 4.7개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13분이 올린 거를 봤더니 7일간에 49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의점, 뭐 타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일일이 뭐 우리 그 아이스캔 등록 정비샵하고 찾지 못하고 포스팅에 뭐 아이스캔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키워드 검색이 되면 쭉 되는 보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제가 아는 아이스캔 이웃 13명이 7일간 올리는 게 49개 해가지고 평균 3.77개. 블로그를 물론 안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블로그를 만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이스캔 그룹이 가장 떨어진다 하는 거죠. 통계를 보면 카미샵이 꽤 활발한 이유는 이제 그 퍼포먼스 준비를 하죠. 엔진을 교환해가지고 거기를 계속 블로그 올리기 때문에 정비샵 중에서 꽤 활발한 그룹이고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반다 그러면은 한 주에 한 5개, 하루에 1개씩은 올린다 하는 쪽입니다. 근데 여기 아이스캔 사용샵도 꽤 잘하는 쪽이 여기 뭐 전조로 치면 저 카메샵 영등점 임광미 사장님 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13명이 모여가지고 올리는 게 한 주에 3.7개나 하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실은 처음 포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임광미 사장님도 처음에는 한 1시간 반, 2시간씩 걸렸다 그러거든요. 사진 찍고 글 찍고 막 해가지고 올리는데 요즘은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를 이 정비샵 사장님들이 하루에 하나씩 한 주에 5개씩 올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제가 정비샵만 찾은 게 한 400군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뭐 전문 정비업이 보통 3만 개 그러죠. 한 3만 개 중에서 한 1.3% 되는 정비샵들이 열심히 최소한 2, 3일에 하나씩 인터넷으로 자기가 정비한 내용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블로그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신다면은 사실 뭐 오늘 제 교육은 블로그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다 하는 게 중요하지 블로그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작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그 네이버 아이디를 물어봤는데 네이버에서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세요? 네. 예. 하면은 이제 좀 분리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뭐 물론 뭐 네이버 아이디 별로 안 사용하시는 분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네이버로 사용하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라인 초이가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 개인적인 네이버 아이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카메라를 위해서 만든 게 카메라에 스캔해갖고 아까 이제 아이스캔 명품 정비 블로그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여기 카빅스 블로그는 제가 8월달에 네이버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빅스용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이름 자체가 이 아이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네이버 아이디 하나 갖고 계실 건데 여러분 정비샵 이름으로 네이버 아이디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뭐 무슨 카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아이디 만든 거 갖고서 그래서 첫 번째는 네이버 아이디가 3개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는 아직 이 블로그 안 만드셨다면 잡아두시고 아예 정비샵 이름으로 해서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만 있으면 사실은 블로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여기 스카이라인 초이는 제가 블로그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제 개인 이메일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확인하기 보면은 여기 이제 블로그입니다. 글 적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만든다는 거는 네이버에 가입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시작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부분이 여러분 이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만들기 쉽다 하고, 제가 뭐 오늘은 뭐 블로그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하신다 그러면은 뭐 카메라가 도와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스캔 R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기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아까 보셨죠, 뭐 하루에 글 하나씩 찍어서 올리는 준비샵하고 상대하시려면 여러분이 조금 이 모진 각오로 돌려드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좀 블로그 만드는 방법이 처음부터 꽤 잘 설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재를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뭐 이 포스팅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블로그 생성 소개해서 여기에 가입하고 프로필 입력하고 후미기 설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사진 올리고 하는 거가 쫙 있는데, 이 오늘 강의의 취지는 여러분한테 이게 블로그나 온라인 마케팅을 할까 말까 하는 걸 결정하는 그런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 거는 하여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좀 블로그나 온라인 마케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한데 아이스캔 명품 정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카빅스 하면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하거든요. 좀 깨달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포스팅 많이 하면 많이 본다 해갖고 열심히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여기 13군데가 그 아이스캔을 사용하는 정비샵 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정비샵입니다.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청액카 이용섭 사장님은 저 정업이고, 예, 여기 서울의 경동카에서 천천 클럽에서 정비샵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지 하시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부천의 정통카, 여기 이제 익산의 영등주 임강미 사장님, 부산의 세운카, 여기는 이제 커먼웨일 전문 부천에 있는 데고요. 여기는 저기 그 김포, 여기 요 전정카 또 이제 전주에 있고, 전주 익산도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익산.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습니다. 제가 좀 통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블로그를 보면 방문객 수를 노출시켜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기가 노출 안 하는 데도 있고, 여기 이제 비어있는 거는 그게 없는 데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 명성오토센터 같은 경우는 15만 명, 여기에 정통카, 형동카는 26만 명,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년카는 6,700명이 왔습니다. 쉽게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났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신나게 블로그 만들고 뭐 했으면 북적북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야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방문객은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루에 몇 명씩 온다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포스트 수라에서 글을 얼마나 올렸는지, 제가 먼저 한번 그냥 이야기 한번 알려줄 거니까 블로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탈 4,200명이 왔다 갔고, 제가 카빅스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한 200명이 왔다 갔다, 오늘 현재 한 거고요. 여기 또 이제 위에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이웃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내가 추가한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쪽인데, 그쪽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 538명 정도, 이 중에 아까 정비샵이 한 400군데 정도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웃 합시다 했더니만은 거꾸로 상대방도 그래 나도 당신이 좋아요 해가지고 신청한 게 115명. 사실 이게 이제 블로그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 없느냐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낸 거는 여기 이제, 그리고 블로그 위에 보시면 여기 전체 보기 해가지고
이 숫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을 몇 개 올렸다는 걸 나타내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카빅스는 이거 포스트 수가 뭐 몇 명 반짜리입니다. 뭐 그래 따지면 제가 300개 글을 올렸는데 온 사람이 뭐 4,000명이니까 글 하나 올렸을 때 10명밖에 안 왔거든요. 이게 뭐 본전도 안 빠지죠. 한데 이제 카빅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현상별 정리 정도 해가지고 한 1,500개 정도 되는 포스팅을 한꺼번에 쫙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500개의 현상을 운전자들이 보고서 그냥 참조하라고. 한데 이제 좀 카빅스 같은 좀 특이한 경우죠. 많은 경우는 글 하나 적는 게 힘들기 때문에 글 하나 적으면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라고 많이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통계낸 게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인데 다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 수를 여기 명성오토 사장님은 240개, 가장 많이 올리신 분이 여기, 경동카는 800개,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게 포스트 하나당 몇 명인가, 물론 이게 뭐 통계적인 거 하지만은 어찌됐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스트 만들어 올린다 그러면 하나 올렸을 때 뭐 10,000명 오는 경우와 1명 오는 경우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방문객당 포스트 수로 나눈 걸 쭉 1, 2, 3, 4를 매겨봤더니만은 이 명성오토 사장님은 평균 600명이 왔다로 보이고 여기에 전주 전용카는 11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전용카 전용카 사장님 이거 동영상 보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여간 글 하나 올려본들 11명이 와서 본다는 거죠.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에 명성오토 사장님은 600명이 와서 본다. 그럼 이왕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는 글을 하나 올리면은 많은 사람이 와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교재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정비샵에 가셔가지고 이 정비샵은 왜 많이 왔을까? 이 정비샵은 왜 적게 왔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런 블로그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안 한다 하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볼까요? 이 전용카 사장님은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혼담이 아니라 사장님 스스로가 취미생활로 지금 하고 있는 쪽인데 여기 그룹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그룹 보면 제가 통계를 했던 정비샵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전용카 소개가 있는데 주로 올리시는 거를 보면은 이런 걸 올리고 계십니다. 정비사례가 아니고 그냥 사장님이 이래저래 하시다가 좋은 이야기 있으면 올리고 하니까는 이 정비샵이어서 정비 사례 보시려는 분은 거의 안 오죠. 저같이 있다고 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와서 보는 쪽이고요. 아까 예를 들면 한 600명이 왔다는 명성오토 이분은 예를 들면 DPF가 이렇습니다. 사진 찍고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되는데 하고 오는 데까지 이게 포스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당 평균 한 600명이 온 거였고 전용카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당 올릴 때 한 19명이 온다.
뭐 마침 우리 전역학 사장님이 좀 개성 있게 하시니까 비교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글만 많이 올린다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보는 사람, 고객이 관심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물론 뭐 좀 편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하기 쉽게 해가지고 뭐 단어들 반복하고 자시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런 편법적인 것보다 내용 자체가 진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은 많이. 뭐 예를 들면 여기 청해카 같은 경우에 이 카메샵 회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도 블로그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회가 나입니다. 한데 아이스캔 만나고 소셜 네트워크 한다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방문객이 한 여기 미국 갔다 온 것까지 올리고, 여기는 94,000명이 한 2년 만에 왔다 갔습니다. 하고 뭐 연세에 있으셔가지고 뭐 어디 독수리 탑법으로 컴퓨터 치고 하는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컴퓨터 잘 모른다, 뭐 나는 뭐 나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가까이 계시는 저기 영등점 임강민 사장님도 꽤 열심히 하시거든요. 뭐 저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폰으로 막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가까이 계시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시간이 없으셨는지 모바일에서 작성했습니다. 아마 폰에서 쫙 올리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좀 잘 오해하는 부분이, 포스팅만 많이 올리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비슷한 내용을 짜릿게 해서 올리고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또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엔진오일 퍼포먼스 하는 포스팅이 꽤 많습니다. 이 인터넷에 엔진오일 치면은 한 39만 개 정도 나옵니다. 한 대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한 거는 이제 그런 포스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많이 보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온 맺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내가 들어올린 걸 알아야지 뭐 남들이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이온 맺기를 한번 보니까 여기 정통카 사장님께서 작심을 하고 하여간 2,500명을 이온 맺고, 이것도 2,100명이나 날이옷을 찜했습니다. 한 대 방문객 수는 48,000명 정도고, 여기 아까 명성호또 안전처 사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100명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씩 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하는 건 500명을 내가 뭐 계속 넘는 걸 하지만은 상대방이 날 선택하는 거는 100명 정도. 근데 했을 때도 한 15만 명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았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뭐 이웃 많이 듭시다. 또 내부에서 이 이웃을 맺는 한도가 5,000명까지입니다. 5,000명까지 자기가 이웃 맺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 보겠다는 거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가 신청하는 건 5,000명인데 하여간 꼭 이웃이 많다고 많이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팅만 올리면 홍보된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카페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올리면서 뭐 홍보 생각하는데, 블로그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일단 올렸다 하면 그게 인터넷에 노출돼야지 올리는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엔진오일 퍼포먼스에서 무지 많은 분들이 올립니다. 제가 그저께인가는 정비샵 방문해서 엔진오일 갈면은 모든 고객의 작은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 사장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예 블로그 앞에 무슨 님 올간 뭐 포스팅 이렇게 해서 올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시는 분마다 댓글로 이렇게 다 해주면 감동이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뭐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따가운
사진이 빠진 경우가 있고 안 되면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거나 자금 아끼신 분이 이 블로그 포스팅 보고 자기 자각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 인터넷에서 포스트에서 엔진오일 딱 두드리면은 여기 이제 엔진오일과 관련된 포스팅이 38만 9천 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이제 뭐 엔진오일 퍼포먼스 장비 하나 사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해야 되겠지 해서 오일 퍼포먼스를 딱 올린다 했을 때 이 고객이 여러분 전기샵 찾으려면은 38만 9천 건 중에서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마케팅 하는 거에 딱 두드렸을 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한 20, 30등 안에 안 들어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그 요즘 넷플릭스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페이지 넘어가고 해가지고 볼 사람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커먼네일도 요즘 좀 붐이잖아요. 커먼네일 쳐보니까는 6만 7천 건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하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 뭐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오신 사장님도 요즘 제 관심 있는 전기가 뭐죠? 인터넷에 한번 쳐보려고요. 뭐 커먼네일인지 케미칼인지 아니면 제가 그 여러분 시간 날 때 블로그 보시면 참 많이 도움됩니다. 그 화학적 약을 적어도 화학 장비 볼까요? 예. 우리 작전 짜면 아니고 케미칼은 써서 얘기해. 13,000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전자 같으면 화학정비로만 치지 않고 전주의 화학정비 부족, 전국은 필요 없으니까 전주의 화학정비 580건, 여기 전주의 지미 모터스, 여러분 아시겠네요? 예? 지미 모터스, 지금 못했어요. 예, 전주 지미 모터스 분이 1등입니다 현재. 쉽게 이제 이렇게 1등으로 올라오는 거는 평소 때 블로그도 많이 올리고 방문객도 많고 점수가 높으면은 1등으로 올라오고 이게 그런 활동 안 하면 이제 안 올라오거든요. 여기 한번 250건 정도 올렸고 뭐 한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쳤을 때 또 여기 이 사장님 보시면은 두 번째도 지니모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고차 쪽이고 네 번째는 캠핑이고 다섯 번째 짐이 쭉 나오죠. 만약에 이제 전주에 계신 운전자분이 화학정비를 하려고 딱 이렇게 쳤다. 아마 이러실 겁니다. 화학정비에 전국은 필요 없으니까 했을 때 여기도 짐이 여기도 짐이 아래도 짐이 와 여러분은 그냥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열심히 화학정비 한다고 죄송 사장님 우리 신사님한테 장비 딱 해놔놓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니죠. 현재 제가 봤을 때 한 2%, 3%, 아직까지 10%가 안 넘지만은 앞선 전기샵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뭐 하나 더 짚어볼까요? 전주에 뭐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케미칼? 케미칼이랑 화학이랑 같은 거죠, 그죠? 합성유. 728건이고 여기도 지니모터가 1건이네요. 거의 온라인상으로는 저는 뭐 지니모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00평 직영점보다 온라인상에서는 지니모터스가 훨씬 더 고객들한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건데 그 장점이 이거 보고 정비샵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설명이 필요 없대요. 보세요. 내부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데 얼마입니다. 끝. 편안한 거죠. 이런 게 없으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거 없이 만약에 뭐 화학 정비 또 뭐 올 퍼포먼스 하면 돈 좀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옆에서는 5만 원인데 우리는 뭐 7만 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차이 나냐고 열심히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 퍼포먼스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쫙 뭐 블로그에 가격은 없지만 보고 오시는 분은 왜 7만 원이다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알고 오니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기 준비하는 것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통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블로그 마케팅에 맞들이신 분은 최소한 하루에 하나의 포스팅 한다는 것을 목숨 걸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만큼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다들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제가 아까 좀 창피한 게 아이스캔 그룹은 포스팅, 블로그 만드신 분 중에서 한 주에 3.3건이고 카멘샵은 7건 이 정도니까는 좀 활성화하자 해서 특히나 이제 아이스캔 R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포스팅만 많이 하면은 뭐 홍보된다 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 매달 교육하면서 좀 요령 있게 아무리 블로그 마케팅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실 여기 뭐 나홀로 정비샵도 많으신데 하루에 1시간 이상 투자하기 힘드실 겁니다. 인간미 사장님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했을 때 이제 하루에 1시간 투자해가지고 뭐 몇 시간 투자하는 사람보다 이기려면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그런 요령도 말씀드리고, 또 제일 핵심은 여기 보시면은 이 노출이 잘 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스트에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거나 공감했다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마음먹으면 여기 뭐 우리 블로그 마케팅 한번 해보자 해서 만약에 한 그 뭐 1, 20분이 핀 짜면은 누가 한 명 올리잖아요. 그럼 한 20명이 와서 댓글 달고 쫙 하면은 그냥 바로 1등으로 쫙 올라갑니다. 실제로 조금 그렇게 하는 정비샵도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아이디 3개라 했잖아요. 그럼 뭐 직원 몇 명 있는 정비샵인데 다 모으면 10명 정도 되거든요. 10개 아이디 되거든요. 서로 다른 아이디로 막 댓글 달고 서로 답변하고 막 해가지고 포스트 하나 올리면 댓글이 한 10개 쫙 달리거든요. 그럼 이제 10개쯤 댓글 달리면 다른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봐도 댓글도 없는데 저기 10개 해서 와서 보고 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마케팅 필요 없다 하면은 사실 다음 달부터 교육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뭐 출석률 별로 신경 안 쓰, 신사장님 출석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볼 달부터는 사실은 이런 쉽지 않은 과목을 같이 하실 분들하고 이야기하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비샵에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할까 그 문제를 보셔야겠죠. 사실은 낯설죠. 뭐 아까 카페 하시는 분이 익숙하시겠지만은 이 블로그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한테는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시작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저도 이 아이스캔 만들기 전에는 블로그 안 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뭐 제가 네이버 아이디는 2007년도에 있었지만은 아예 블로그 안 만들다가 2012년도에 아이스캔 명품 정비 블로그 만들고, 또 처음 만들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지났는데 뭐 하루에 100명씩, 그 사실 이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고 싶다 하면은 뭐 제 교육을 들으시고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고